처음에 이게 무슨 운동이 되겠어 하셨겠지만 지금 하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힘이 드는데. 안녕하세요, 건나물TV입니다. 피디님, 네? 혹시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모르겠죠. 하지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을 것 같죠. 2022년 기준으로 무릎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306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0명 중에 8명은 60대 이상이고요. 50대 환자들이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50대가 지나가면서부터는 무릎 관절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 누가 더 아플까요?로 생각한다고 하면 여자들은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이 쉽게 생기고 근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이 생길 확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염이 있다고 할 때 어느 시점부터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기준점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동성입니다. 무릎이 완전히 굽혀지지 않는 경우, 제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무릎을 쭉 당겨 보는 겁니다. 당겨서 완전히 붙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가동성은 합격입니다. 완전히 무릎이 굽혀지면 모두 할 수 있죠? 쪼그려 앉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합격입니다. 쪼그려 앉을 수가 없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무릎 관절염이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리입니다. 무릎을 굽혔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폈다가 할 때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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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난다거나 우르르륵 우르르륵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는데, 핸드폰을 갖고 와서요, 녹음 버튼을 누른 다음에 내 무릎 슬개골, 무릎뼈가 있습니다. 이 무릎뼈 바로 윗부분에 딱 붙여 놓고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소리가 나는지를 녹음을 한 뒤에 들어보는 겁니다. 으드드득 소리가 나면 굉장히 심한 관절염, 그리고 사각 소리가 나면 관절염이 진행이 되고 이미 관절염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소리가 전혀 안 납니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뚝뚝 소리 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납니다. 뚝뚝 소리가 원래 났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신경 쓰실 거 없고요. 뚝뚝 소리가 전혀 안 났었는데 뚝뚝 소리가 나더니 아프기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운동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3개입니다. 하나는 공이에요. 탄력을 가지고 있는 그냥 고무공이고요. 또 하나는 수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개입니다. 운동은 첫 번째는 등척성 운동, 두 번째는 완전 굴곡, 세 번째는 완전 신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무릎 내전근의 강화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릎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요. 지금 한 운동은 최저단계 운동이라고 합니다. 무릎 수술을 한 후나 근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인데, 등척성 운동이라는 걸 할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보기 편하게 옆으로 앉아보겠습니다. 자, 발목 밑에 수건을 대놨습니다. 수건은 두 가지 목적으로 대놨습니다. 무릎을 완전히 펴기 위해서 대놓은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냥 펴고 앉으면 이 뒤꿈치가 바닥에 닿아서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해놨으니까 온전한 상태에서 발끝은 90도로 완전히 당겨줍니다. 90도가 안 되는 경우에는 허리 쪽에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다거나 종아리 근육이나 정강이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90도가 안 되면 일단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보시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거나 90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통증이 많이 발생한다면 병의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등척성 운동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무릎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무릎에 힘을 줬다가 빼는데요, 슬개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 무릎 앞에 달려있는 둥그런 뼈입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슬개골을 위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시면 됩니다. 무릎에 힘을 딱 주면서 슬개골을 위로 올린다고 힘을 주면 슬개골이 실질적으로 위로 움직입니다. 정확히는 허벅지에 있는 근육이 힘을 준다는 얘기고요. 힘을 줄 때도 한 3에서 5초 정도 힘을 쭉 줬다가 천천히 푸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반드시 무릎은 쫙 펴고 발끝은 세운 채로 90도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5회 시행해 보겠습니다. 쭉 조이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천천히 풀어주고요. 다시 힘을 줘서 모아줍니다. 골반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정상입니다. 다시 3회 힘을 주고, 4회 힘을 주고, 마지막 5회째 힘을 주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요, 무릎의 완전 신전 운동입니다. 베개를 아까 수건이 있던 자리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옆으로 앉아서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이거 올려놓는 이유는요, 무릎이 완전히 신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베개를 대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이미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완전 신전이 되지 않는 뜻이죠. 그 경우에는 그냥 슬개골에 손을 올려놓고 쭉 눌러주는 쪽에 힘을 발생을 시키면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눌렀을 때 무릎 뒤쪽이 심하게 당긴다거나 우리가 무릎 뒤쪽을 기준으로 외측이나 내측에 있는 근육들이 심하게 불편한 경우에는 침치료 오시면은 짧아진 근육들을 다시 풀어놓고 정상화시키면서 더 신전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고요. 만약에 완전히 피려고 그러는데 무릎 안쪽에서 통증이 심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데까지 시행을 하고 치료를 반드시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완전히 펴지는 걸 목적으로 스트레칭을 할 겁니다. 무릎은 약간 굽은 상태로 그냥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5회 시행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쭉 눌러서 펴줍니다. 5초 정도 지속을 하고 떼주고요. 다시 한번 쭉 펴줍니다. 자, 다시 힘을 뺐다가 그대로 꾹 눌러줍니다. 자, 다시 한번 4회차 쭉. 자, 마지막 한 번입니다. 쭉. 이렇게 5회 시행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5회에서 8회 정도까지 시행할 수 있고요. 얘도 3세트 정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요, 무릎의 완전 굴곡 운동입니다. 기준 자체는 무릎이 완전히 굽혀져서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 맞닿을 수 있게 완전히 굽혀지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지금처럼 앉은 상태에서 완전히 굽혀지는데 그러면 완전히 정상, 오케이입니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정말 수술 후 혹은 심한 무릎 관절염으로 굽혀지는 게 90도 이상도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운동 하나와 일반적인 사람을 위한 스트레칭 두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방법은요, 누워서 먼저 시행을 할 겁니다. 하늘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요, 먼저 왼쪽 다리를 들어 올려서 끌어안아 줍니다. 끌어안아서 완전히 굽혀지도록 스트레칭을 한 후에 다시 내려주고, 반대쪽 다리를 들어서 5초 정도 또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빼서 내려놓으면 한번 시행하게 됩니다. 기억하실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릎을 굽히는 동작을 할 때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다리 쪽으로 방사통, 저립니다, 당깁니다 하는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굽히는 동작에서 허리 신경 쪽으로 자극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화끈화끈해요, 시림 느낌이 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동작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5회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무릎 운동이라고 설명하고 시행을 하고 있지만 고관절의 가동성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얘가 완전히 무릎이 굽혀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고관절도 완전히 굴곡 동작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이 동작이 연속 동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고관절과 무릎 그리고 다리 쪽에 있는 근육들의 밸런스나 둔근 근육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동작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운동도 알려드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의자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무릎 굴곡이 90도 이상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릎 수술을 했다거나 아니면 무릎 관절염이 이미 심하게 진행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의 동작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동작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작 자체는요, 오른발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른발이 굽혀지지 않으면 이 정도에서 존재할 겁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힘을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쪽 발을 오른발 위에 올려줍니다. 왼발에 힘을 줘서 오른발이 굽혀질 수 있게 쭉 굽혀주는 거죠. 이때 90도 이상 가능하면 더 힘을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90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무릎이 꼭 터질 것 같은 통증들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리하실 필요 없기 때문에 가능한 정도까지,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까지 시행하시면 됩니다. 왼발이라고 했을 때도 같은 방식이겠죠. 굽혀지지 않는 왼발을 두고 오른발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오른발에 힘을 줘서 왼발이 굽혀질 수 있도록 끌어당겨줍니다. 완전히 내가 가능한 각도까지 도달했으면 3초에서 5초 정도 지속을 해준 다음에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 동작을 3회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끌어당겨서 90도 이상까지 되도록 당겨줍니다. 3초 정도 유지하고 풀어주고요. 왼쪽 발에 다시 오른발을 올리고 천천히 끌어당겨줍니다. 다시 오른발에 왼발을 얹어놓고 반대로 시행해 줍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운동이 되겠어 하셨겠지만 지금 하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힘이 드는데, 생각보다 운동이 되는데 싶을 텐데, 우리가 늘상 하는 동작이지만 반복을 해보면 수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월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월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운동은요, 무릎 안쪽에 있는 내전근이라고 하는 근육들, 그리고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아까 준비했던 고무공을 가지고요, 다리 사이에 껴준 상태에서 힘을 조였다 풀었다를 하시는 운동입니다. 최대한의 힘으로 고무공을 터트린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최대한 힘을 주는 거, 한 3초에서 4초 정도 꾹 눌러주는 걸 했다가 천천히 풀어주셔야 됩니다. 풀 때도 힘을 완전히 줬다가 천천히 풉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 보통 5회에서 8회 정도를 시행하니까 5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볼까요? 쭉 한번 완전히 풀어주고요. 그 다음 다시 쭉 조였다가 풀어줍니다. 3번 풀어줬다가 풀어주고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풀어줍니다. 이때 힘이 어디 들어가셨을 거냐면 무릎 안쪽, 그리고 무릎의 바깥쪽과 엉덩이 쪽에 약간 힘이 들어갔으면 정상적으로 잘 들어간 거고요. 고무공이 없으면 베개나 쿠션 같은 걸로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근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베개를 그냥 접어서요, 이 경우에도 힘을 줘서 눌렀다가 풀렀다가 눌렀다가 풀렀다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꼭 기억하실 거는 무릎의 각도는 90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되고, 허리는 완전히 의자 뒤에 붙이고 시행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은 2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핸드폰으로 알아보는 무릎 관절염 확인법, 그리고 2번째는요, 무릎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운동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